예, 공일 함수의 극한 29페이지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요런 패턴의 문제 풀 거예요. 쉬운 문제일까 어려운 문제일까? 어려워요. 개념이 확실히 안 잡힌 애들은요, 문제 읽어도 이게 뭘 요구하는지조차 몰라서 답 자체를 아예 못 내는 그런 패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노래를 가르쳤어요. 그 노래를 기억해야 돼요. 우선 합의 극한에 대한 노래를 불러볼까? 시작! 오오오 XX 드 OXX 곱의 극한과 관련된 노래를 불러볼까? 시작! 오오오 XX 드 OXO 00이라는 노래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 이상한 문제들은 전부 다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선생님, 사칙 연산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인데 선생님은 합의 극한과 곱의 극한만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빼기, 이거 나누기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여기에 보면 분명 얘는 분수는 나누기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나눗셈의 극한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제 밑에 이렇게 보다 보면 5번 같은 거 보면 뭐가 나와 있어? 차이의 극한이 나와 있지? 그건 안 가르치셨는데요? 예, 그 녀석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위로 화살표 빼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뺄셈과 나눗셈은 요 식이 필요해요. 는 hx. 뺄셈과 나눗셈은 여기에 적은 대로 적어 놓으세요. 요거를 이용해서 덧셈과 곱셈으로 변형시킨 후 노래한다. 뺄셈과 나눗셈은 는 hx를 이용해서 덧셈과 곱셈으로 변형시킨 후 노래한다. 는 hx를 이용해서 덧셈과 곱셈으로 변형시킨 후 노래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즉 차는 변형에 의해서 합으로 바뀔 거고요. 나눗셈은 변형에 의해서 곱셈으로 바뀌어서 합과 곱의 노래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fx와 리미트 fx gx의 값이 각각 존재하면 리미트 gx의 값도 존재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건 뭐의 극한이다? 곱의 극한이다요. 자, 곱의 극한 노래 한번 불러볼까? 시작! 오오오 XX 드 OXO 00 요런 노래였어요. 자, 그런데 바로 요 세 번째가 바로 곱의 극한이었죠. 곱의 극한 값이 각각 존재한다고? 와우, 예, 모두 다 되네. 그런데 문제에서 fx도 극한값이 존재한대. 그러면 두 번째 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가 fx라 쳐. fx 존재 안 됐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즉, 요 문제사항을 가정에서 언급하는 녀석을 충족하는 조건은 얘와 얘,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가정을 가지고 결론을 이렇게 냈네. gx의 값도 존재한다. 근데 어때요? gx의 값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므로 이 명제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예요. 되겠습니까? 예,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얘가 F, 얘가 G, 얘가 FG, FX, GX 이런 상황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가 없으면 이런 문제는 풀기 힘듭니다. 틀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딱 봤더니 뭐의 극한이 보인다? 나눗셈의 극한이 보여요. 자, 나눗셈의 극한 문제를 풀 때는 이 gx분의 fx를 뭐라고 놓고 푼다? hx라고 놓고서는요, 곱의 극한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즉, fx 자체는 gx랑 hx랑 곱한 값이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상황 한번 보도록 하자. 곱의 극한으로 문제가 바뀐 거야.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오오오 xx 드 OXO 00 요런 상황이 됐는데 이때 곱의 극한에 해당되는 게 바로 얘
fx 되겠지. 맞아? 왜? fx 자체가 gx랑요 hx 두 개를 곱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말하기를 야 fx 값 존재라고 했으니까 요 두 라인 중에 fx가 누가 되면 좋게 말 잘못했구나. 죄송합니다. 예, fx는 존재하는 거고, 예, 착각했어요. fx는 이미 존재하는 거고, 요 녀석 보면서 뭐가 존재하는구나? hx의 값이 존재하는구나요. 자, 그러면 둘 중에 앞이야 뒤야 hx는? 앞에 있는 게 돼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hx를 요 자리에 적어주면서 와우 hx도 값이 존재하네 라고 적으면 이제 남아있는 요 녀석이 뭐가 되겠다? gx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말하기를 gx는 0이 아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죠? 전혀 상관이 없는 녀석이었죠? 그러므로 gx의 값도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요. 이해가 되나? 네. 그래서 또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요. 위치를 잘 잡아내셔야 돼요. 곱의 극한은 이쪽이야. 둘 중에 극한값이 있는 걸 앞쪽에, 극한값이 없는 걸 뒤쪽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 2번도 틀렸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논리로 이제 3번 여러분이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맞다 틀리다 내신 분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또 다른 의견? 다 틀려요. 20초 후에 같이 갈게요. 마무리 지으십시오. 결론부터 말할게요. 맞아요. 그래서 도윤 양은 내가 논리를 어디에서 실수를 했지? 그거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유형 나눗셈의 극한인데 나눗셈의 극한은 는 h를 이용해서 곱의 극한으로 바꿔서 풀라고 했지. 자, 그래서 gx분의 fx는 hx라고 놓고 우리는 fx가 바로 gx하고 hx의 곱이다 라고 놓고 곱의 극한에 관해서 문제를 접근할 거예요. 노래 불러볼까요? 시작! xx 드 5 x 5 0 0이라는 노래였는데 곱자리가 맨 마지막 자리죠. 요 자리가 바로 gx, hx 일명 fx 자리예요.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봤더니 얘 뭐야? gx가 극한값이 존재한대. 그런데 얘 뭐예요? hx도 극한값이 존재한대. 뭐야? gx도 존재? hx도 존재? 그러면 뭐밖에 없어? gx도 존재하고 hx도 존재하는 건 요거밖에 없죠? 요 라인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면 fx인 요 녀석도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러므로 얘는 맞다 틀리다? 맞다. 어디서 틀렸는지 찾았나? 네. 이거 틀렸지 이거 위치? 네.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4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합의 극한값이 나와 있어요. 자, 합의 극한값 노래 불러볼까? 시작! 오, XX, 드, 오, X, X 요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합의 극한값이 존재해 라고 했으므로 얘 아니면 얘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fx의 값이 존재하냐 라고 나와 있어. 더 이상 조건 없이. 그러면 이 앞 상황인데 그럼 뭐 똑같은 상황이니까 얘를 fx라면 fx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므로 얘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 네. 존재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 말이 존재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네.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5번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차의 극한이 나오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도윤양 계속 AB로 교재 드려요? 네. 그래서 5번은 혹시 푼 사람 맞는지 틀린지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5번은? 맞아요. 틀려요. 자, 그래서 어디가 또 내가 논리적으로 틀렸는지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5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 차의 극한이구나. 아, 차의 극한은 는 H 이용하랬어. 좋았어. fx 마이너스 gx는 hx라고 놓고 우리는 얘를 합의 극한으로 바꿉니다. 즉 gx하고 hx하고 합한 걸 fx라고 놓고 합의 극한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노래 불러볼까? 시작! 오 xx 드 오 x x 이렇게 되는데 바로 합자리가 fx 자리죠. 바로 이 자리가 gx랑 hx랑 요렇게 더한 녀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gx냐 hx냐 조건을 봐야 되는데 조건이 여기에서 끊겨 있어. 맞습니까? 그리고 그냥 결론으로 넘어가고 있어. 모르는 상황이네. 그래서 이제 지그시 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 잠시만요. 헷갈리지 말자. 네.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야? hx 하나가 극한이 존재한대. 맞습니까? 이제 앞쪽에 둘 중에 하나가 hx가 돼야 되는데 hx인 이 녀석은 0이라는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나왔지. 그러므로 앞줄 뒷줄 중에 누구를 hx로 해주면 좋겠다? 앞줄을 hx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요 녀석으로 잡아주면 좋겠지요. 맞나? 선생님 지금 헷갈렸나? 잠시만요. 헷갈리면 안 돼. fx-gx를 hx라고 놓아서 hx가 0으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나왔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어? gx가 자연스럽게 되는 상황이겠지? 얘가 fx가 되는 상황인데 야, 얘하고 극한값이 같냐라고 묻고 있어. 그럼 봐. 극한값이요 0으로 존재한다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해서 얘가 나오는 거니까 이때는 그래 gx하고 fx하고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그 값이 같아야 되겠구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이 경우는 어때요? 분명히 hx가 0으로 극한값이 존재하지만 gx하고 fx 자체가 아예 극한값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려야겠죠. 그래, 여기에서 보듯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성립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 첫 줄이에요. 하지만 어떤 경우도 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아예 극한값이 없을 수도 있다야. 맞습니까? 아예 극한값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야 극한값이 있는데 그 극한값이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맞는 말이겠어? 틀린 말이겠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승희양 이해가 됐나요? 네. 네. 근데 네. 그 부분을 네. 앞쪽에서 배우는 그 함수의 이거 사칙연산 네네. 이런 거 풀면 안 되는 건가요? 함수의 사칙연산으로는 요것만 돼 보이잖아. 그거는 요거밖에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뒤에 다양한 모든 경우를 명제라는 건 뭐냐면요. 100만 개의 예가 있다면 100만 개 중에 딱 하나만 거짓이어도 거짓이 명제가 돼. 그래서 얘는요. 그 무수히 많은 경우 중에 한 예일 뿐이고 그 무수히 많은 모든 경우를 다 감안하면 얘하고 얘 둘 다 모두 다 감안해야지 100%가 채워지는 거예요. 100%를 다 만족해야지만 명제인데 얘는 위에 것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참인 명제다, 거짓인 명제다, 거짓인 명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 네. 그 개념은 너무 작고 유치하고 쉬워서 너무 일부만 해결하고요. 그거 외에 특이한 경우 드물게 성립해 막 이런 경우 선생님이 따로 별도로 내줬잖아요. 이런 경우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6번은요. 살짝 뛰어넘을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0페이지에 두 문제 나와 있습니다. 풀어보십시오. 소리랑 다 풀었어요? 7번 맞아요? 틀려요? 8번은? 8번 하세요. 네, 8번도 하세요. 7, 8번 다 하십시오. 도윤이 양 다 했어요? 7번, 8번. 8번 틀렸어. 8번 맞아요. 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와 gx의 값이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합의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어. 합의 극한값 노래 한번 불러볼까? 시작! 오, xx, 오, x, x예요. 그런데 뭐래? 얘 존재하지 않고 얘도 존재하지 않을 때 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얘는 지금 가정이 이 상황이거든. 그러면 드물게 존재해. 대부분 안 존재하지만 드물게 가끔 존재.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으므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되겠죠?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와 있어?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곱의 극한값이죠. 자,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오, xx, 오, x, 오, 0, 0 요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fx하고 fxgx가 존재해. 그래, 얘를 fx라 치고 얘는 맨 마지막에 있는 곱이니까 fxgx라고 치면 fx도 존재하고 fxgx도 존재하니까 뭐 중간 건 안 되겠네. 그죠? 얘는 요 조건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요 두 조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단 fx의 극한값이 0이 되면 안 돼. 자, 얘가 극한값을 갖는 경우는 fx의 극한값이 0인 경우였지. 그러므로 이 조건에 의해서 얘도 지워져 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이때 gx의 값이 존재하냐라고 묻고 있는데 남아있는 건 요거 하나지. gx의 값 존재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맞다예요. 어디 틀렸는지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칙연산의 극한은 푸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6번 하나 빼놓고 넘어갔죠? 6번은 조금 독특해요. 얘네들하고 조금 라인업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런데 모든 교재에 다 실려 있어요. 교과서고 문제집이고 다 실려 있는데 조금 독특한 녀석이니까 얘는 어떻게 별도로 와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풀더라 라고 조금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합의 극한값 존재하고 합의 극한값 존재하고 차이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fx의 값도 존재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참이야. 그런데 이 참임을 보이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여기에 보이는 이 녀석을 hx라고 가정을 해버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요 fx-gx라는 함수는 kx라는 함수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버릴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뭔지 몰라. 그래서 가정에 알파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k의 x는 베타라고 극한값이 있다고 가정을 이렇게 해버릴 겁니다. 자, 그런데 나한테 필요한 건 뭐야? fx를 살려야 되지.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fx 플러스 gx는 hx고 fx-gx는 kx인데 나는 fx는 살리고 gx는 필요 없어.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럼 두 식을 fx 살리고 gx 없애주려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합니다. 자, 이렇게 더해버리면 이 fx는 hx 플러스 kx가 되겠죠. 결국 fx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2분의 hx 플러스 kx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 내봅니다. 그래, 얘는 결국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fx 자리에 뭘 대신 써도 된다? 2분의 hx 플러스 kx를 써도 된다요. 그런데 봐, y는 2라는 함수는 극한값이 2지. 그쵸? y는 hx라는 함수는 x가 a로 갈 때 극한값 뭐랬어? 알파. 그리고 y는 kx라는 이 그래프는 x가 a로 갈 때 극한값 뭐랬어? 베타라고 했지. 결국 모두 다 수렴하네? 이 알파 베타로? 그러므로 얘는 사칙연산 모두 다 가능해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알파 베타는 막 움직이는 값이 아니면 딱 고정된 유한학정치야. 유한학정치끼리 합이니까 유한학정치가 되겠죠? 그러므로 극한값이 어떤 숫자 하나로 딱 떨어지네? 우리는 얘를 이때 극한값, 수렴값, 유한학정치라고 부르겠죠. 그러므로 결국 리미트 fx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이렇게 생긴 애로 존재한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맞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와우, 저런 식을 이렇게 막 두 개를 연달아 놓고 막 더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푸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우리 3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얘는 이름이 많아요. 그냥 만드는 사람마다 이름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들어놔서 막 샌드위치 정리, 압착 정리, 스키즈 정리, 조임 정리 막 이렇게 부르는데 가장 많이 편하게 사용되는 건 샌드위치 정리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이 돼. 자, 그럼 샌드위치 정리, 압착 정리, 스키즈 정리, 조임 정리 어떤 느낌이야? 양쪽에서 막 누르는 이런 느낌이 들죠? 예. 자, 그러면 얘가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되는지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1번, 2번 이렇게 나눠서 적도록 할게요. 1. 부등식이 나오고 극한값을 구하라고 요구할 때 예. 자,
그러면 우리 페이지 32페이지 살짝 넘겨보도록 하자. 자, 32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문제의 구조를 볼까요? 야, 극한각 구해봐! 라고 나왔어. 그런데 극한각 구하려면 조건이 필요하지. fx 어떤 조건이 있을까 봤더니 뜬금없이 부등식이 지어졌어요. 자, 이처럼 부등식을 준 상태에서 극한각 구하세요 라는 말 나오면 우리는 항상 이 녀석을 샌드위치 정리로 발전시켜서 풀어야 돼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예.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샌드위치 정리. 부등식이 선생님 그러면 극한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적어놓도록 할게요. 즉, 함수의 대소관계는 극한값의 대소관계에 영향을 준다. 함수의 대소관계는 극한값의 대소관계에 영향을 준다라고 적어놓고요. 지금부터 샌드위치 정리를 한 번, 그리고 뒷페이지에 한 번 더 이렇게 두 회에 걸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fx는 알파로 수렴해요. 리미트 gx는 베타로 수렴해요. 자, 그런데 요 a로 근접할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 근데 a에 충분히 가까운 모든 fx에 대해서 함수 자체는 fx가 gx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이런 상황이래요. 맞습니까? 자, 이때 극한값을 구하면 극한값인 요 녀석을 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요 부등식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극한값도 이와 같은 대소관계가 성립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녀석 한 번 더 결론을 내리자면 알파는 베타 이하가 돼야 되는구나. 예, 함수의 대소관계는 극한값의 대소관계 그대로 똑같이 영향을 주는구나요. 그런데 사실은 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밑에 있는 줄이 훨씬 중요해요. 밑에 있는 줄을 보면 윗식과 아래식의 차이는 등호가 있냐 등호가 없냐밖에 없지.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극한값을 구하게 됐을 때는 부등식에 등호가 없어도요 극한값에서는 등호가 들어가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가 7이야 라는 말에서 이 등호는 뭐야? 7일 수도 있지만 7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를 등호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등호는 분명 확실하게 야 얘는 이렇게 밑에 있어 얘는 위에 있어 라고 하지만 a로 근접할 때 한에서만큼은 가까워지고 있는 이 극한값은 같은 값을 향해 가고 있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야. 딱 하나. 부등식에선 등호가 없어도 극한값에선 등호 무조건 붙여주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어쨌든 똑같은 결론 알파는 베타 이하이다 라는 이런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번을 가지고요. 드디어 압착 정리, 샌드위치 정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FGH에 대하여 A에 충분히 가까운 모든 X에 대해서 함수의 대소관계가 다음과 같이 성립했대요. 그런데 극한값을 구했다? 얘의 극한값을 구했더니 알파가 나왔어. 얘의 극한값을 또 구했더니 얘도 알파가 나왔어. 그러면 중간에 낑겨있는 hx의 극한값은 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뭐가 되겠구나? 알파가 되겠구나. 이게 샌드위치 정리예요. 양쪽에서 똑같은 값으로 극한이 밀고 들어오면 중간에 낑겨있는 애는 나 끼었어요 이래서 그 값으로 가는 거. 이게 샌드위치 정리야. 그러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는 결국 알파가 되겠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역시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극한에서는 이런 식으로요. 어차피 리미트를 붙여버리면 등호가 성립할 거기 때문에 얘가 알파가 되고 극한값이 얘가 알파가 되면 중간에 낑겨있는 녀석 역시 뭐가 될 거다? 알파로 나오게 될 거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의점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에 적어놓으세요. 함수에서는 요렇게 적어놓습니다. 자, 부등호만 성립해도 극한값은 요렇게 적어놓습니다. 요렇게 생긴 부등호가 성립한다.
함수에서는 등호가 없는 부등식이 성립해도 극한값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등호를 붙여줘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방금 설명한 샌드위치 정리를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fx는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gx는 베타로 수렴할 때 fx가 gx보다 작으면 우리 어떤 결론 내려? 시작!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fx는 리미트 x가 a로 향할